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K의 유입니다. 자, 오늘은 운송에 관련된 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휘에 관련된, 한자에 관련된 다양하고 부가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실 한자는 자차 수레 거자입니다. 한자의 모양 자체는 수레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본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바퀴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짐 싣는 칸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현대에 들어서는 자동차, 전차 등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차로 주로 읽히는데요. 자전거, 인력거 등의 아주 극도의 예외적인 단어에서는 거로 읽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일본어 음독에서는 오히려 샤라고 하는 발음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 쪽이 조금 더 학습하기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1순위로는 보통 우리가 차로 읽히는 거, 차고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전차 이렇게 읽히고요. 우리나라 말로 거로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4순위로 제가 따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자전거는 지텐샤고요. 인력거는 일본어로 린리키샤로 읽습니다. 력자가 리키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죠. 자, 훈독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루마입니다. 크루마. 좀 알아두시면 좋을 단어로는 휠체어를 크루마이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로 말해버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쓰는 단어는 크루마이스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또 가필해두면 좋은 단어로는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하구르마라고 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주자입니다. 배주자는 나룻배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 두 개는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알기 쉽겠죠? 음독은 슈입니다. 하지만 음독으로 읽히는 단어 자체가 그 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읽는 것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학습하기보다는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학습을 하셔도 될 듯해요. 음독의 경우는 훈해로 읽힙니다. 훈해가 단어 앞에 붙어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서 일부 단어들이 훈화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후나우타라던가 후나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래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붙어서 오랜 시간 동안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면서 발음이 편하게 변하는 음운 과정을 거친 것이라서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례로는 앞에 자연 파트에서 제가 비우자가 아메로 읽히지만은 아마구라던가 하는 것들에서는 아마로 읽힌다고 하는 예들이 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필에 두시면 좋은 단어로는요, 이제 배멀미를 의미하는 후나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는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배에 취한 것, 즉 배에 타서 취한 듯 어지러워지는 배멀미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자, 다음은 방향방, 방법 방자입니다. 방향 방자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지를 알려주는 커다란 군기의 모습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도 신경을 써서 이 방향 방자랑 비슷하게 보이게끔 제가 이미지를 그려놨어요. 자, 음독은 호로 하나뿐이지만 방향과 방법의 의미에 따라서 제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예시 단어를 제시했으니까 쭉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방향이라고 하면 호호가 되고 지방이라고 하면 지호가 되겠죠. 그리고 방법을 의미하는 어휘들로는 이제 방법이 호호가 되겠고 방침이 호싱이 되겠죠. 그리고 훈독은 카타로 읽습니다. 초보 학습자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요, 이 방이라고 하는 한자가 단독으로 쓸 때 호로 읽는가 카타로 읽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되느냐, 동일한 표현이더라도요, 음독인 호우로 읽으면은 쪽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카타로 읽으면은 그쪽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군 호우가 이데스 라고 하면은 중국 쪽이 좋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중국 쪽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반면에 중국군어 갖다가 이데스 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 중에서 중국군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한자의 말미에 그리고 이 카타가 한자의 말미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방법, 수단, 또 편의 의미를 모두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카타라고 하면은 견해가 되고 이때는 방법, 수단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미카타라고 해서 아군이 될 때에는 쪽편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타라고 하면은 수단이 될 것이고 오야카타라고 하면은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적어두면 좋은 게 동사의 연용형 뒤에 전미어로 붙어서 사용이 되면요,
방법이라던가 방식의 의미로 한정되어서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시카타라고 하면은 말하는 방식, 말투가 되고 하타라키카타라고 하면은 일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지도 모르는 어휘 중에 하타라키카타 카이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업무 환경 개선 운동 뭐 이런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자. 즉 업무 방식이라던가 업무 환경을 개선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요새 자주 쓰고 있는 단어니까 가필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한자인 향할 향, 방향 향자입니다. 이 향할 향자는요, 지휘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진을장 군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게 제가 그림도 넣었고 해설도 하긴 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방향 방자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미지화 시켜주기 위해서예요. 방향 방자가 어느 쪽인지를 나타내는 깃발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향할 향자 같은 경우는요, 그쪽으로 직접 향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한자를 봤을 때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외우시는가 하면은 방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외운 다음에 방도 방향을 가리키고 향도 방향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칫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자와 향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이미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향할 향, 방향 향자는요, 호로 읽히는데요. 방향, 지향, 방향 등 익숙한 단어들에 많이 쓰입니다. 뭐 호코, 시코, 케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두자음이 히읗일 경우에는 하행이 아니라 하행이 된다는 것은 뭐 앞서 제가 강의했던 어두자음의 법칙 강의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향이라고 해서 호로 외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훈독인데 훈독이 상당히 많죠. 4개나 돼요. 그리고 전부 다 비슷한 발음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무크와 무케르를 하나의 세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향하다, 향하게 하다라고 하는 다동사, 타동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무크를 먼저 보시면은 무크를 명사화한 것이 무키가 돼서 방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자무키가 되면은 바람의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장의 흐름, 전세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자무키가 가와루라고 하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무크의 의미를 보시면은요, 비의 마음이 내키다라던가 시의 능력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재능 같은 것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적합하다, 시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가필해 두시길 바래요. 히토니와 서레조레 무키 후무키가 아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키 후무키라고 하면은 적격과 부적격 또는 적합함과 부적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토니와 서레조레 무키 후무키가 아루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적합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꼭꼭 필기해 두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무코우인데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맞은편에서 대상 쪽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무카우 같은 경우는 무슨 뭐뭐 쪽으로 향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맞서다, 대항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무코우는 반대쪽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카우랑 무코우는 대상의 맞은편에서 대상 쪽으로 향하는 이미지예요. 지금 향할 향자의 이미지 같은 거를 보시면 별명이나 지휘관이 손끝으로 가리켜가지고 진군에서 이렇게 몰려간다라고 하는,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진군에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적군이라거나 맞은편이라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코우라고 하면 반대쪽이 되어서 무코우가와라고 하면은 맞은편이 되고요. 무코우기시라고 하면은 맞은편 기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흔히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가고 있어,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일본인들은 보통 그 표현에서 이쿠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쿠를 말하기보다는 무카테루요 라고 해요. 무카테루요. 무카오를 써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특정 목적지라던가 특정 대상을 향해 내가 지금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무카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운송과 관련된 기초 한자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한자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이미지와 함께 외워주면서 어휘에서는 그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야 여러분들이 진짜 한자를 학습하는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봤던 무크, 무케르, 무카오, 무코우라고 하는 이 어휘들을 단순하게 한자를 달달 외우고 어휘를 달달 외우고 각자 달달달달 외워가는 것보다는 향을 향이라고 하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게 무쿠에서, 무케르에서, 무카오에서, 무코우에서 어떤 뉘앙스의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이 표현들이 만들어졌을까? 왜 여기에다가 향할 향자라고 하는 한자가 붙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곱씹어 보면서 잘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바깥 부분만 표면적인 부분만 싹 핥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했다고 내가 다 한자를 알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은 아마 훨씬 더 일본어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와 제대로 된 한자 학습을 알려주기 위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 다음에 봬요.